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한강변에 차 세워놓고 쉬고 있습니다. 낮에 나와서 일 열심히 하고 좀 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저녁 일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사님들 쪽 얘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빈차가 많았다.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게 장마여서 그런지 아니면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어제 전기차 영상 하나 했고 이제 매우 현실적인 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집밥이 필요한가? 집밥이 있으면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고장이나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거 접고 진짜 그래도 나는 전기차에 관심 있고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라는 사람들에게 이미 마음의 결정은 거의 다 했어. 고장이나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일단 거의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사람에게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시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집밥입니다. 전기차 충전에서 집밥이 있냐 없냐가 일반인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진짜 이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죠. 그러면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일단 집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없다 그러면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끌리더라도 안 하는 게 좋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죠. 자, 일단 전기차가 공인된 주행거리 가장 긴 걸로 보면 아이오닉 5가 한 458km, 그 다음 아이오닉 6가 524km, 그 다음 EV6가 470km, 그 다음 니로가 401km. 자, 웬만한 것들은 다 400km 넘고 아이오닉 6는 500km가 넘고 야, 그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좋지 않냐? 뭐 하루에 내가 지금 한 300, 350km밖에 안 타는데 많이 타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됐네. 하루에 한 번만 충전해서 운행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느리게 하는 완속이 있고 빠르게 하는 급속이 있어요. 급속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 미만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 완속 같은 경우에는 한 5시간에서 길면 한 8시간 정도까지도 충전을 합니다. 당연히 급속과 완속은 시간 차이가 있는 만큼 가장 큰 건 요금이겠죠. 요금 차이도 큽니다. 당연히 급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300원 초반부터 300원 중반, 많이 비싼 것들은 400원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완속 같은 경우에는 싼 경우에는 한 100원 후반대, 한 180, 190원 정도까지도 있고 그 다음 한 200만원 초중반, 200원 초중반이 있고 완속도 느린 충전도 비싼 시간대에는 300을 넘어가요. 그래서 급속은 거의 일정하게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350원 뭐 이 정도, 300원, 350원 이 정도로 정해져 있고 반면에 완속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에 따라서 심야 한 10시에서 12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8시, 7시까지는 뭐 이를테면 한 190원, 200원 이 정도에 굉장히 저렴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낮에 혹은 뭐 여름에 좀 사람들이 에어컨 많이 트는 한참 피크 시간대 있죠. 그럴 때는 뭐 300 얼마 이렇게까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완속은 시간대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가 많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 충전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 450km, 500km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건 100% 썼을 때 그러니까 차의 성능을 모두를 끌어내서 테스트를 받을 때 주행 가는 거리를 그때 400, 500km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테스트를 받을 때 그런 거고 실제 우리가 전기차를 운행할 때는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권장하는 자, 이 정도를 가급적이면 쓰세요 라고 권장하는 정도가 있어요. 범위가. 그게 100%가 아니고 하위 20%를 쓰지 말고 그 다음 상위 20%도 가급적이면 급속으로는 쓰지 말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20% 구간부터 시작해서 80% 구간까지만 배터리를 사용하세요 라고 자동차 회사가 대놓고 권장을 합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공인 연비를 그렇게 받아서 주행 가는 거리를 그렇게 제시를 하면 좋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이 정도가 가능하지만 이 정도를 실사용하기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건 대부분의 회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위 20% 미만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배터리가 진짜 N코가 나버리거나 진짜 한 5% 미만 이렇게 너무 낮게 가면 이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과하게 충전되어 있는 상태 뭐 95%, 90% 이상으로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한번 쓰고 끝낼 게 아니니까 이걸 가급적이면 길게 성능이 최대한 좋게 오래 유지되길 원하면 가장 긍정적인 건 한 50에서 70% 사이 구간만 계속 쓰면 배터리 성능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느 정도 쓰고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확률적으로 가장 배터리를 좀 건강하게 오래 쓰는 방법은 가장 밑에는 한 80%, 20% 이상 정도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많이 넣을 때도 가급적이면 80에서 90 미만 그 정도로 쓰는 게 좋아요. 그건 뭐 거의 굉장히 일반적인 전기차에서. 그러면 이제 봅시다. 아까 그 공인 400, 500, 뭐 470 이런 것들은
0에서 100까지 쓸 때인데 이건 아니고, 그러면 20에서 80 쓰면 40%는 못 쓰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이 40%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다 생각하고 우리가 택시로 보는 차들의 주행 가능 거리를 이제 한번 볼게요. 아이오닉 5 많이 보시죠? 이게 공인연비는 458km 주행 가능이에요. 근데 이걸 한 70% 정도 쓴다. 그러니까 하위 20 안 쓰고 상위 90% 정도까지 쓴다 해서 70% 쓴다라고 하면 주행 가능 거리가 얼마일까요? 320km예요. 공인은 458km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자동차 회사가 권장하는 사용 형태로 본다면 320km 정도가 주행 가능하다. 아이오닉 6도 공인은 524km예요. 근데 실제 이렇게 70% 사용하는 걸로 하면 366km. EV6도 공인은 470km 하지만 70은 329km. 니로 전기차도 401km 주행 가능하지만 70%를 하면 280km. 그래서 공인으로 100% 하면 다 400km, 500km 이렇게 가능하지만 실제 자동차 회사가 권장하는 형태로 쓰면 대략 한 300초 중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 그 가스차로 굴릴 때 부지런히 탔을 때 한 300km 넘었을 때 탔을 때와 거의 비슷한 주행 거리예요. 그래서 실제 전기택시를 운행해보면 우리가 가스차를 운행할 때와 거의 실제 주행 거리를 비슷하게 하고 다시 가스차는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 전기차는 충전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나와 있는 택시로 선택 가능한 차들은 실제 가스 한번 충전하고 불 들어올 때까지 타는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출퇴근 거리가 조금 있는 분들은 이제 약간 오버해버리니까 이분들은 이제 일하다가 한번 충전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근무하다가 중후반에 장거리 걸린다? 그때도 애매하니까 충전해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차와 거의 똑같은데 가스는 불 들어온다? 그럼 일하다가 한 5분 10분 화장실 간다 생각하고 충전소 가서 충전하고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택시도 약간 오늘 좀 잘 되네 해서 많이 하다가 거의 가스차 비슷하게 불 들어오는 상황이 됐어. 이제는 한 20% 구간까지 내려가서 충전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급속으로 해도 3, 40분이고 완속으로는 거의 밖에서는 못하겠죠. 자, 이제 어디에서 그 전기차가 약간 애로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근데 왜 집합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자, 첫 번째는 충전 가격이에요. 자, 내가 집합이 없으면 밖에서 이제 급속으로 위주로 해야 되겠죠. 밖에서 뭐 5시간, 6시간 완속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급속으로 이제 가급적이면 1시간 미만으로 충전하는 형태로. 그러면 1시간 미만으로 하면 80%까지는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니죠. 한 60%까지는 굉장히 빠르고 한 70 넘어가면서 조금 늘어지고 그다음 80 정도까지 가면 늦어지는데 그래도 80까지는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하지만 전기차로 충전해보면 20%에서 80%까지 걸리는 시간을 급속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 한 30분이다 치면 80%에서 81%에서 100%까지 충전하는데 급속으로 하면 마찬가지로 3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20에서 80%까지는 굉장히 빨리 충전되는데 80에서 100%까지는 굉장히 느리게 충전이 돼요. 이게 보호를 위해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열이 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도 있고 그 충전 그 기계에서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그냥 80% 넘어가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도 전기차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대부분 급속으로는 한 20에서 80%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3, 40분 정도면 충전하고 빨리 되면 그거보다 더 빠른 경우도 있고 이게 충전마다 기계마다 속도가 다른데 그래서 만약에 집합이 없으면 급속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급속은 일단 80%까지밖에 못 쓰죠. 자, 80%까지밖에 못 쓰는 데다가 더 문제는 뭐죠? 가격이 300원 초중반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죠. 가격을 싸게 하는 거 회원카드에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하면 300원 초중반은 돼야 돼요. 그럼 80%까지밖에 주행거리 많이 못 쓰고 급속은 80% 정도를 권장하지만 반대로 완성, 느린 충전은 100을 써도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을 추천하는 건 아닌데 100을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 완속으로는 100% 꽉꽉 채워서 쓰는 분들도 많으세요. 즉 급속은 80%밖에 못 쓰고 그 다음에 요금도 300원 초중반으로 비싸요. 반면에 완속은 시간은 6시간, 8시간 걸리지만 대신 100%까지 쓰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소나타나 그랜저 불 들어올 때 보다 한 50에서 100km 더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일반 소나타나 그랜저 택시 운전하듯이 일을 하고 집에 퇴근하고도 충분한 거예요. 웬만하면 끝날 때 장타도 하고 집에까지 가도 딱 20% 전후로 해서 남겨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0%, 20% 구간의 차이가 바로 완속으로는 100%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급속은 가급적이면 80%까지 권장을 하는 거죠. 요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완속은 뭐다? 내가 밤에 퇴근해서 충전 꼽아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빼고 나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시간대 충전하면 심야 시간대는 가장 요금이 저렴해요. 그러면 저렴한 시간대는 190원에서 한 200원까지도 가능해요. 그럼 아까 봐요. 급속은 밖에서 하면 300에서 350원이야. 근데 완속은 150원에서 200원이야. 거의 3분의 2 수준이죠. 아니죠. 3분의 2도 아니죠. 거의 절반보다 한 60%, 65%, 70%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차를 운행하는 기사님도 내가 편하게 저녁에 밤에 꼽아서
그 다음에 아침에 빼고 끝까지 충전할 수 있는 완속을 충전할 수 있는 집밥이 충분한 환경인 기사님과 집밥이 없어서 이제 외부에서 급속이나 외부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 기사님 두 분을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충전 비용도 집밥이 있는 분이 훨씬 싸고 두 번째는 집밥이 있으면 100%까지도 완속으로는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운행하는 게 한 50에서 100km 정도가 더 많은데 요게 딱 소나타나 그랜저가 불 들어오고 나서 한 50에서 100km 더 탈 수 있는 그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딱 택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거예요. 근데 급속으로 80% 구간으로만 까지만 하면 사실은 택시로 하기에는 약간 거의 소나타나 그랜저랑 불 들어오는 게 비슷해요. 그건 문제겠죠. 이건 이제 그때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택시, 전기 택시로 하겠다고 뭐 고장이나 딴 건 상관없어. 하겠다 일단 마음을 드신 분들, 가격 상관없어 무조건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은 그래도 이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밥이 있느냐 없느냐. 아파트나 이렇게 집밥이 있다 그러시면 마음을 먹으셨으면 뭐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감수하고 해도 돼요. 집밥이 있으면 그래도 해도 돼요. 하지만 집밥이 없다. 근데 집밥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건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소문하고 얘기 듣고 전기택시 기사님들 보면 얘기 많이 나누려고 하고 하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전기택시로 하고 만족하고 난 계속 하겠다. 자, 이런 부류가 있고 근데 뭐 이미 이제 일반 가스로 넘어가신 분들은 제가 보면서 얘기를 나누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런 이렇게 가스 하시는 전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스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두 부류의 차이가 가장 뭐겠어요? 극명하게 갈리는 게. 다른 것도 있지만 내가 편하게 밤에 퇴근해서 그냥 꽂아놓고 아침에 그냥 뽑고 내가 온전히 완속으로 끝까지 밤에 충전할 수 있는 집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사님들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집밥이 있는 분들 중에서 크게 후회하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하지만 집밥이 있는 분들 중에서 크게 후회하신 분들은 못 봤는데 집밥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고민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밖에서 급속으로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번거롭죠. 번거롭고 애매하고 이럴 거면 그냥 가스 살 걸 이런 생각이 딱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집밥의 유무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제는 완속으로 100%까지 충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공식으로는 450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자기의 운전 패턴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아침에 나올 때 뜨는 거 보니까 한 520, 530 정도가 떠 있고 지금 대략 일을 한 100 얼마 했거든요. 100 얼마 했고 그러니까 100 몇 킬로 했죠. 근데 지금 아직 주행 가능이 380km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380이니까 지금 한두 시간 자고 한 자정 전후까지 일을 하고 가더라도 뭐 한 200km 초반 정도까지는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 20%보다는 훨씬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집에 가서 완속 꼽아놓고 아침에 나가면 또 500 몇 킬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 비용도 싸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충전 비용도 싸고 그 다음 불편함 전혀 없죠. 밖에서 충전하고 뭐 할 필요도 없고. 자, 이게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밥을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라. 집밥 없는 분들은 제가 집밥이 없다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해서 밖에서 충전하기에는. 저도 이제 밖에서 급속 충전도 해보고 했는데 뭐 주변에 생각보다 가까이에 많이 있긴 있어요. 공영주차장에도 있고 뭐 건물에도 있고 사실 어플 가면 많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그걸 일하다가 중간에 뭐 20분 30분 이렇게 충전하고 뭐 다시 나오고 이게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그래서 참 애매하다. 없으면. 감사합니다.